장관과 수석의 조율이 원만히 잘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조율이 조금 안 됐는데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 과거의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행위를 했다면 민정수석 경질해야죠. 왜 만류합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발언은 곳곳이 모순이에요. 충돌합니다. 네, 조수진 의원입니다. 예,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사찰 없다. 사찰의 DNA가 없다. 이거 확신하시죠? 저는 뭐 현재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뭡니까? 제가 최근에 맞지요? 네, 네, 사찰 DNA 없죠? 저 없죠?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의 의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대표해서 비서실장으로서 말씀하셔야죠. 현재는 없다. 예. 네, 구속된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자, 전 정부 시절 바로 저겁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강이 쑥대밭이 됐다.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도 없다. 비극의 만화경이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항명을 했단 말이죠. 이견 별로 없는데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이 없는 거죠.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아니, 항명이 아닙니다. 자,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과 수석의 조율이 원만히 잘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조율이 조금 안 됐는데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 과거의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행위를 했다면 민정수석 경질해야죠. 왜 만류합니까?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명이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표현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뭐 실장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자, 민정수석의 역할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을 제대로 해보라고.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요 4차례 검찰 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3차례의 지휘 파동,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파동까지 있었죠.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 검찰 출신 민정수석도 다 수용하고 다 동의한다. 이거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어렵게 모셔왔을 겁니다.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을 하지 못하니까 사의 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별다른 게 아니죠? 그리고 별다른 게 아니라면은 바로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질하고도 남아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만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발언은 곳곳이 모순이에요. 충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1호 기자라고 불리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름 넘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파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자들은요. 청와대 기자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니까 보름 넘게 짚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일단락이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일단락의 뜻이 뭡니까, 실장님? 일단락은요, 일의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면 궁금증이 없어져야 돼요. 궁금증은 어떻게 이 문제가 조율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느냐, 이 의혹이 모두 풀려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2015년 바로 저때 민정수석 항명 파동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적폐라고 불렸던 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은 있어서는 안 되죠. 경지를 건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장관과 수석의 조율이 조금 원만하게 안 된 게 원인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합니까? 자, 승인 언제 했느냐고 아까 정점식 의원이 물었을 때 발표 전에 했다고 그랬어요. 결제는 그 이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전자결제를 통상 계속해서 발표 이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면 2월 7일 날 그 일요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2월 8일 날 제가를 했습니다. 전자결제입니다. 근데 정보인사 발령일이 언제냐면 그 다음에 2월 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자, 통상이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승인받고 발표하고.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도한 당시 소통수석이 낮 12시 40분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제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제가했다. 시간까지 밝혔고요. 이렇게 밝힘으로써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확인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나오셨어야죠. 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2019년 4월이에요. 보통 전자결제를 하고 임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의 룰입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때 출입해봤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통상의 예라고 하면서 결제 전에 발표를 한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의혹을 풀기 위한 것 굉장히 간단해요. 자, 대통령 인사한 재간 시점을 공개하십시오. 왜? 2019년 4월 예를 들어드렸죠? 윤도한 소통수석이 낮 12시 40분 날짜까지 하면서 시간까지 하면서 임명 제가 했다고 밝혔어요. 시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발표 직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거 공개해 주십시오. 왜? 의혹은요 남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의혹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실장님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다 남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언제 승인을 가서 받았든지 또는 하는 거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혹이 풀려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강조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통치행위라는 것 이거 권위주의 시대 말입니다. 자, 통치행위 국가원수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요 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적법 절차, 적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내정이 된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특검 필요성을 건의한 겁니다. 예, 좀 이런 게 정리해 통치행위예요.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개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질의